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 주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관직명을 붙여주기가 참 싫습니다. 역대 제가 지금까지 관직명 안 불러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사람들은 관직명을 불러주기가 싫습니다. 마치 그 관직을 약탈하거나 참칭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이기 때문이죠. 심우정도 검찰총장이라 불러주기가 싫어요. 하지만 뭐 검찰총장은 뭐 이름은 어쨌거나 검찰총장이니까 부릅니다. 근데 이 심우정이 지금 상당히 쫄아 있는 것 같아요. 탄핵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우정은요, 대체로 보면 조용하고 침착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차관 시절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그때 보였던 태도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때는 중간중간에 사람을 노려보기도 했고요. 짜증도 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노려보지도 짜증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쫄았다는 얘기죠. 한편으로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탄핵 대상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소추만 되더라도 적어도 장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도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사실상 검찰은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탄핵 대상 된 뒤 달라진 태도, 심우정 쫄았다입니다. 쫄아야지.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검찰이 싸가지 없이 굴었습니까? 싹퉁바가지도 그 정도 없으면 이거는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야 될 정도 아니었나요? 이 한동훈이 한번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대상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분고분해집니다. 송경호 고검장 지금 눈에 비는 게 없는지 함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딴 식으로 하면은 탄핵 대상 되죠. 송경호 역시도. 자, 이제부터는 함부로 못 할 겁니다. 까불면 탄핵 대상이 되거든. 자, 쫄았다 심우정.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심우정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고 사건, 김건희 사건이 항고가 되면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답니다.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중앙지검이 김건희한테 무혐의 결정을 내렸잖아요. 불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항고가 돼서 고등검찰청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없던 수사지휘권이 갑자기 생긴다고? 조금 수상한 면이 있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 얘기를 안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애시당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마누라가 김건희이기 때문에 네 마누라가 걸린 사건인데 네가 지휘를 하면 어떡하노? 그러니 너 수사 지휘하지 마였어요. 따라서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당연히 수사 지휘권은 자동 부활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총장한테 이렇게 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없던 게 생긴다고? 항고를 하면은 이게 지금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심우정이 도이치 사건 항고가 있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너 똑바로 안 하면 검찰 문패 내리게 된다 라는 경고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MBC 쪽에서는 이렇게도 보도합니다. 뒷북이라고요. 뒷북이죠. 뭐 사실 볼 거 없어요. 뒷북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뒷북이에요. 말 그대로 뒷북이에요. 근데 이 뒷북이라고 갑자기 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탄핵을 당했다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들이 탄핵당하니까 아이고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로 이거 내가 검찰총장 며칠 못 해먹고 끝나겠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헌재는 조만간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뽑아줘야 되는 3명의 헌법재판관 안 보내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3명이 없어서 현재 6명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굴러가는 형국인데, 자,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결정 못 내립니다. 심리는 할 수 있겠으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탄핵 소추가 된다면, 심우정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만 쳐다봐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이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에서는 굳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이대로 굴러가게 그냥 냅두면 돼. 바로 이 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심우정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 거죠. 지금은 지가 탄핵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탄핵을 좀 피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온 태도가 지금과 같은 태도입니다. 즉 탄핵 때문에 쫄았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그러면서도 심우정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눈치는 지금 엄청 살피고 있는 거다, 그지? 아니,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부당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이 말은 또 왜 할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법리고 뭐고 이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충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 법리고 나발이고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꼼수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차관 시절 그리고 총정 후보자 시절과는 매우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조국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 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심우정이 차관 시절의 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 정지 네, 과정에서. 그 보훈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찬성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눈빛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아주 매섭게 노려보고 있죠.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이과 학생,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그 이과 자금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무슨 중요한 때문에.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두 영상은 앞쪽에 있는 영상은 심우정 차관 시절에 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준비된 자료를 그대로 그냥 되뇌이고 있죠. 두 번째 자료는 이 검찰 시절의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말은 고분고분하지만 눈빛이 아주 살벌하지요. 이 밖에 법사위에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아주 오만 불순한 태도를 많이 보여왔던 게 심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의 장면, 엊그저께 있었던 국회의 국정감사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은 지휘권이 없습니까? 예,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정 이후에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처분 이후에 보고 눈빛부터가 다르죠? 충분히 납득이 되시던가요?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다 일부만 더 종합해서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선 다했는데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고 저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할 걸로 보여야 되는데 항고를 했을 때 그러면 서울고검의 수사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휘권을 행사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그 불기소 이유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중앙지검의 이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끝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의 수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항고가 예정되어 있는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 구체적인 사실은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지금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지금 보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총장님 지난주에 중앙지검 국감 혹시 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보셨죠? 두 영상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눈빛입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졌죠. 예. 이 정도로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 혹은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은 통째로 폐지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될 겁니다. 특히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던 특수활동비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심우정이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뻣뻣하게 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우정은 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나는 박탈당했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수사지휘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항고만 하면 수사지휘권이 생긴다라는 식의 얘기죠. 자, 이 항고가 뭐냐면요. 검찰청에 누가 뭐 고소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뭐 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건 관계자가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불복 신청을 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항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급수가 높아진 검찰청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다루던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뤘으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검찰청으로만 사건이 올라오면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뭔 소린데 이거. 검찰총장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다며. 근데 없던 지휘권이 항고가 되면 갑자기 생긴다고? 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예. 심우정의 논리는 이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이 서울고검에 올라가니까 내가 없는 거는 중앙지검에 대한 지휘권이지 서울고검에 대한 지휘권은 갖고 있다. 요 얘기인 거죠.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그죠? 근데 보통 수사 지휘권은요. 어느 청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느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무슨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갑자기 항고가 되면 없던 지휘권이 생긴대요. 이 무슨 황당한 얘기죠? 예. 그 황당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얘네들 하는 말씀 싸가지 없고 거짓말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수사 주가 조작 수사 지휘권 원래는 검찰총장한테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없어진 겁니다. 자, 근데 윤석열 다음이 김오수죠. 김오수 다음이 이원석이죠. 이원석 다음에 지금 심우정까지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윤석열은 부인이 김건희예요. 이 김건희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마누라 사건에는 니는 손 떼.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김건희가 아니잖아. 김호수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수사지휘권이 회복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 당시에 적폐 검찰들이 엄청 반발을 합니다. 한 번 박탈됐으니 계속 박탈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권이나 보고권 이거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김호수도 자기가 이런 사건에 민감한 사건에 얽히기 싫으니까 적폐 검사들이 반발하니 그래 넘어가자 내가 없다 할게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없앤 것은 검찰총장 마누라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따라서 마누라가 김건희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수사 지휘권 생기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폐 검사들의 반발 때문에 그냥 안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원석까지도 오고 심우정까지도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호수 검찰총장 시절, 이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 사실 수사지휘권은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원석이나 심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누라가 김건희 아니잖아. 뭐 숨어있는 숨겨둔 마누라가 김건희였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원석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사건이 엮이기 싫으니까 그냥 없다 치자. 없다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랬으면 앞으로 쭉 없어야지.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쭉 없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고등검찰청에 가면 생긴다고? 그 얘기는 또 왜 갑자기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죠? 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심우정이 탄핵을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또 마우스가 또 어디로 가버렸을까? 여기 있네요, 마우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해체가 답이며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하기로 해버렸어요.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우정도 걸립니다. 제가 심우정이 걸릴 수 있는 이유, 탄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 심우정 씨는 나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탄핵 대상 아니야 라고 뻗대고 있지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수사 지휘권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도 없다고 지금 핑계를 지금까지 대왔던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가면 반드시 다뤄질 거예요. 진짜로 수사권이 없는지 있는데 없다고 지금 뻗댄 건지 분명히 나옵니다. 있는데 없다고 뻗댔다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탄핵 사유가 자동 발생인 거예요, 사실은. 핑계 대면서 탄핵 사유, 제가 사건을 제대로 직무유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탄핵 사유인 거야. 즉, 이것만 보면은 심우정한테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중립 위반, 그 다음에 배임. 김건희한테 혜택을 줬잖아. 국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피해를 끼치고 김건희한테는 이익을 줬잖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업자 선정을 했다. 그 이유로 지금 배임으로 지금 기소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배임으로 지금 기소돼 있어요. 돈 받았다고 기소된 거 아니야.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다들. 배임이에요, 배임. 자, 똑같은 논리로 심우정도 배임이 성립이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YTN 이번에 뭐 유진건설에 팔았다는 거 있죠. 그것도 배임으로 걸립니다. 이거
예, 걸려요, 그거. 한전에서 그걸 팔았는데, 한전에서 사실 헐값에 팔았다고, YTN을. 유진그룹한테 엄청난 이익을 준 겁니다. 그러면 뭐야? 배임이지. 당근 배임이죠. 네.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우정 자기 딴에는 나 탄핵 사유 안 돼요라고 뻗대고 있을지 몰라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빼박이에요, 빼박. 탄핵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은 뭐 탄핵을 피하고 싶다 이거지.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그래요. 탄핵 결정까지 적어도 6개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우정은 뭐야? 예, 그렇습니다. 심우정은요, 검찰총장 이름만 있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지 임기가 다 끝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럼 지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지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왕창 악영향 아니겠어요? 두고두고 5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심우정?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언제 자빠질지도 몰라. 그러면 지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뒷감당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탄핵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꼼수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와서 수사지휘권이 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아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오수 때 이미 수사지휘권은 회복됐다고 봐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유는 마누라가 김건희였기 때문에. 김건희는 누구 마누라? 윤석열 마누라. 따라서 윤석열이 아닌 다른 검찰총장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얽히기 싫고 이러니까 없다고 치자 이렇게 넘어갔던 거야. 그런데 그때 수사지휘권 없다라고 해서 안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없어야지. 항고했다고 바뀌나?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이 없어진 거잖아. 윤석열의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총장 쭉 없어졌다라고 했으면 아니 그 사건이 중앙지검에 있던 고검에 있던 계속 없는 게 맞지. 갑자기 생긴다고? 택도 아닌 소리죠. 근데 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이유가 야 큰일 났다. 나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계속 뻗댔다가 안 되겠다. 헌재 가보세요. 제 말 맞지? 법리를 따져보세요. 그게 법리지. 얘들 말이 법리겠어? 지들 재판 가면 그게 얘들 받아들여지겠어?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다다닥 뭘 했다? 야 수사지휘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고하면은 생긴다고 합시다. 이 논리를 댄 거예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고발인은 최강욱 전 의원하고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입니다. 황희석 변호사 이 두 분이세요. 이분들은 당연히 항고하겠죠. 항고할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연히 고검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심우정은 수사 행사하겠다. 그래야지 지가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나 수사지휘권 없어. 한 번 없으면 계속 없어. 원래 이런 논리였다면 수사지휘권 고금으로 가도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사건에 맞춰가지고 없애지. 그것이 다루는 기관에 따라서 없애나?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다루는 사건 남부지검으로 보내서 하지 그러면. 남부지검으로 보내서 그러면 수사지휘권 행사했지. 안 그렇습니까? 중앙지검에서 못 다루는 사건이면 남부지검으로 보냈으면 그러면 다룰 수 있었겠네? 안 그래요? 그렇게 처리하지. 그렇게 안 했는데. 엉터리예요. 개뿌소리야.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수사지휘권 생겼다라고 뭔가 핑계거리를 대야 되는데 핑계거리 찾다 보니까 항고가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뭐다? 탄핵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하는 거는
탄핵을 피하고 싶다. 제가 정상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로 하자면 김호수 검찰총장 때부터 수사지휘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회복된 게 맞아요. 근데 수사지휘권 없다라고 계속 회피를 해왔잖아. 사건 처리를. 그건 뭐다? 직무유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수사지휘권 권오수 때임에, 김호수 때임에 생겼다라고 해버리면 줄줄이 다 배임 아니면 다 직무유기 되는 거고, 심우정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게 탄핵 사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이 생겼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꼼수 막 하다 보니까 맞네. 항고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없었다라는 논리도 앞뒤가 맞아지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꼼수를 쓴 겁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자, 탄핵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에요. 판사들도 지금 엄청 쫄았어. 지금 서울 고등법원 법원장이 판사 탄핵을 삼가해 달라고 하면서 법원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법관 하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마. 참, 누가 하래? 하지 마. 우리도 니들 같은 법관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리고 우린 탄핵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탄핵이 겁나면 재판을 똑바로 하든가. 재판도 똑바로 하기 싫고 탄핵도 싫으면 판사도 하지 마. 안 그렇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지들 재판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탄핵하지 말라고 싹퉁바가지 없는 것들. 아무튼 탄핵이 무섭기는 무섭다는 얘기죠. 판사들도 탄핵 앞에서 겁을 먹은 겁니다. 설령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그 탄핵이라는 말,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지. 판사들이 이 정도면 검사들은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게다가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인간 캐릭터가 좀 있어요. 자, 아까 박은정 의원의 이 질의 들으셨죠? 질의 내용에 보면은 니 그때 나랑 추미애 장관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회의했잖아. 근데 너 갑자기 샥 입장 바꿨더라.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래. 윤석열 밑에 가가지고 출세하니까 좋냐? 예, 요렇게 말을 하죠. 박은정 의원 얘기가 그거 아니야. 취지가. 예. 그게 왜 나왔겠어요? 예.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면 따라서 바뀔 사람입니다. 정권 바뀌면 따라 바뀔 사람이고 따라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바뀌는 거죠. 이 사람 문재인 정부 밑에 있을 때는요, 검찰개혁에 엄청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했죠. 그래서 국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데 또 참여를 합니다. 진짜. 예. 이렇게 바뀌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가 바뀔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고검으로만 넘어가면 내가 수사지휘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중앙지검에 있을 때만 수사지휘권이 없고 다른 데로 바뀌면 내가 지휘권 생긴다. 그러면 사건을 이관시키면 되지. 타관이송 해가지고 남부지검에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원래 주가 조작이 벌어진 데가 어디예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벌어졌어요. 남부지검 관할. 남부지검이 또 뭡니까? 예, 주식증권범죄 전담수사팀이 거기 있어요. 그럼 남부로 보내지 왜? 예. 그리고 남부로 보내가 처리했으면 됐겠네. 수사지휘권도 생기고. 참, 아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심우정은요, 지금 탄핵 때문에 쫄았어. 그리고 윤석열 정권 지가 보기에도 오래 못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변화의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항고라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뭐 한동훈도 좀 개기려고 조금 이렇게 뻗대는 모양, 이렇게 뻗대는 모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심우정한테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지금 결론은 심우정이 쫄았다. 두 가지, 탄핵당할까 봐 쫄았다. 또 한 가지,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서 지가 검찰청 문을 닫게 한 핵심 원흉이다. 누구 말을 따나 검찰 오적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절대 우리가 이런 꼼수에 속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